자, 두 번째 시간이죠. 배수와 통기 설비는, 자, 여기는 간단하면 간단하고 복잡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죠. 배수관에 관한 얘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수관이 있으면 여기서 또 나온 얘기가 뭐다? 청수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멋에 관한 얘기를 한다? 트랩에 관한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트랩의 종류 같은 건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멋에 관한 얘기가 있다? 통기관에 관한 얘기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은 수없이 해왔고요. 단지 이제 청수구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이런 얘기죠. 자, 수직 배수관 같은 경우에 청소구를 어디다 둬야 될 건가는, 자, 설계 기준과 시방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설계 기준에서는 어디에 한다? 최하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방 기준은 최상 또는 최하부 근처 이렇게 나와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설계 기준을 우리 교재에다가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이것까지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에서는 나올 때 기출지문을 참고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기출지문으로. 왜냐하면 요것은 조금, 최상은 일반적으로 개론에서는 최상을 왜 얘기하지 않냐면 신정통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통기관이 수직관을 연장해서 신정통기관을 설치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청소구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최상 또는 최하부 근처에 설치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도 맞는 얘기다. 자,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트랩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기는 어떨 때는 한 문제가 나오고 어떨 때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 진폭이 큰 곳이다. 자, 그래서 자, 배수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자, 배수관에 관해서는 관경 결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나왔다. 자, 그래서 자, 관경을 결정할 때는 뭘로 한다? 기구, 배수, 부하단 입법 등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급수관에서 관경 결정할 때 급수 부하단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기구, 배수, 부하단위는 각 기구의 최대 배수 용량을 뭘로 나눴다? 세면기의 최대 배수 유량으로 나눈 값에 동시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 세면기의 배수 부하단위는 얼마이다? 1. 대변기는 8.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배수평지관의 관경은 거세 접속한 트랙 구경과 기구 배수관의 관경과 같거나 어떻게 된다? 커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명칭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생기구가 있고 트랩이 있고 연결되는 이 배수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배수관? 기구 배수관. 그리고 뭐가 있다? 배수 수평 지관. 그리고 배수 수직관. 자, 그리고 자, 이거 배수 수평 주관.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배수가 쭉 내려오다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했죠?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 것.
종국 유속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오다가 물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10배 정도 해서 최상으로 올려지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수 현상, 수력 도약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간경은 트랩 간경 이상이니까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32mm 이상이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자, 이때 자, 배수구의 수면은 관경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야 되고 또는 50에서부터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자, 유속은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0.6에서부터 1.2m/s 사이를 유지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나머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배수 수평지관은 배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자, 배수직관의 관경은 가장 큰 배수와를 담당하는 최하층 관경을 최상층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트랩. 자, 트랩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기구 일체형이거나 내시성 재질이 아니면 기구 트랩 내부에는 격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격판이 없어야 되지만 격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경우는 뭐다? 내식성 재질이고 일체형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사이펀 작용이 가능할 것 이러면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물질이 고이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세정 작용이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봉수 파괴 원인. 자, 6가지가 있죠. 자, 뭐가 있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고 그리고 유도 사이펀 작용 또는 뭐라고 한다? 흡출 또는 감압에 의한 흡인 작용이라고 하고. 자, 이것은 주로 고층 빌딩 배수직관의 상층부에서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 하층부에서 많이 생기는 것은 뭐다? 토출 작용 또는 분출 또는 뭐라고도 하더라? 역 사이펀 작용이라고도 하더라.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가 있습니까? 모세관 현상도 있고 증발도 있고 또 운동량에 의한 관성작용도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각계통기관, 루프통기관. 자, 몇 가지 원칙을 봅니다. 자, 각계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최고 수면과 배수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무슨 선? 동수구배선보다 위에 있도록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시방서에서는 삭제됐죠. 그래서 뒷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자, 12번에 써 있는 거. 자, 13번 봐봐요. 자, 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트랩 위어에서 관지름 몇 배? 2배 이내의 거리에는 통기관을 어떤다?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배수. 자, 이거 무슨 트랩입니까? P트랩이죠.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뭐라고 하고? 위어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부, 꼭대기 또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어에서부터 관경은 몇 배? 2배. 떨어진 곳에서는 여기서는 뭐 하지 않는다?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다 통기관을 설치했으면 이 통기관을 정부 통기 또는 크라운 통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설치 금지 트랩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자, 루프 통기관은 기구 배수관을 통하여 배수평지관에 연결된 몇 개?
2개에서 8개 기구의 통기를 한 개의 통기관으로 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러면 배수평지관의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 자, 여기 최상류에 있는 기구 배수관 있으면, 자, 여기서 어느 측에? 하류 측에서 입상해가지고 어디에다 연결한다? 통기 수직관에 연결하면 이것이 뭐다? 루프 통기관 또는 회로 또는 환상 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럼 배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과 접속하기 전에, 자, 접속하기 전에 여기다가 통기관을 하나 세워서, 빨간색으로 하죠. 통기관을 세워서 이렇게 통기 수직관에 접속하면 이 통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피 통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항상 뭐하고? 회로 통기관 또는 루프 통기관이라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짝으로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놓으셔야 하겠죠. 자, 4번.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을 뭐라고 한다? 자, 결합통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이 있으면 배수평지관 아래서 통기관을 뽑아가지고 위로 연장해가지고 통기수직관에 접속을 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쉽게 말하면 10개 층마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10개 브랜치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개 브랜치 간격 이내에서 설치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자, 이제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간접 배수 계통, 오수정화조의 개구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통기관과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통기 수직관의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배수 수직관 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결합통기관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9번. 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자, 어떻게 합니까? 통기 수직관 지름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거 했었죠? 각개통기관이나 회로통기관이나 루프통기관은, 자, 도피통기관은 이런 것들의 관지름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배수관지름이 몇 분의 몇? 지름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또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32mm 이상이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신정통기관은 배수직관 간격 이상으로 합니다. 자, 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다른 것들 다 이런 통기관 이해하고 다른 것도 다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합니다. 왜 그래요? 관경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 그리고 배관에 관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입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시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시험은, 자격시험에서 좋은 시험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실력을 높여야죠. 운빨로 붙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합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필수 요소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주택관리사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꼭 일종의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는 아직 권위주의적인 사회예요. 시민을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과격한 얘기지만 시민을 실력을 높여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다. 민주적이죠. 그런데 명수를 자른다. 선착순으로 자른다. 이건 횡포죠.
자, 어쨌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째, 이중 트랩이 되지 않아야 되죠? 왜 이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합니까? 배수 저항이 크다. 흐름이 배수가 잘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통기관은 항상 여기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위생기구의 뭐로부터, 넘친 선으로부터 몇 밀리미터 이상? 150mm 이상 올려야 합니다. 자, 그거 150mm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 12번.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뭘 얘기한다? 동수구배선 위에서. 자, 그 다음 13번. 트랩 위어에서 관질은 몇 배? 2배. 자, 이건 사실은 동수구배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온 조항입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한번 문제를 봅니다. 1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죄송합니다. 1번은 봤고 2번을 보죠.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수배관 방식은, 자, 실무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자기 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경제성과 건물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뭐다? 각계 통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밖에 특수 통기 방식에는 자, 뭐가 있다? 자, 뭐가 있어요? 섹스티어 방식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벤트 방식이 있다. 자, 소벤트 방식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가 있고? 공기 혼합 이음새가 있고. 자, 혼합 이음새를 두는 것은 공기압이 배기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설치하느냐면 상층부에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공기 분리이음새가 있다. 그러면 공기 분리이음새는 주로 어디에 설치한다? 하층부에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와 배관재료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위생기구와 배관재료는, 자, 이렇습니다. 그동안, 앞에 5년 동안은, 자, 26회를 빼고, 주로 위생기구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뭐 가지고 나왔다? 위생기구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정리한다? 대변기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지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기 그러면 항상 뭐까지 생각합니까? 세정, 급수 방식이 있죠. 자, 그리고는, 자, 무엇에 대해서? 배관의 종류. 자, 이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뭣도 하자? 밸브의 종류도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변기는, 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출, 그 다음에 세락, 그리고 사이펀식이 있고, 그리고 자, 이것의 소음이 크니까 뭐가 있어요? 사이펀 Z식이 있고. 자, 사이펀 Z식이나 사이펀 볼텍스식은 소음이 크다, 작다? 소음이 작다. 그래서 아파트나 호텔에서 사용하기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항상 뭐다? 블로우 아웃식이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크기 때문에 소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정급수 방식은, 자, 뭘로 나눕니까? 세정 밸브. 자, 세정 밸브를 또는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세척 밸브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세정 탱크 방식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바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세출식 대변기는 유수면의 수심이 얕아서 냄새가 발산하기 쉽다. 맞죠?
자, 2번을 봅니다. 자, 세락식 대변기는 오물을 직접 유수부에 낙하시켜. 자, 물의 낙차에 의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뭐다? 세락식이다. 자, 그래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이펀식 가지고는 특별하게 나온 지문은 없습니다. 단지 세락식에 비해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분수구로부터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높은 압력이죠. 높은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어 그 작용으로 자, 유수를 배수관에 유인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자, 항상 블로아웃식 그러면 소음이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사이펀 볼텍스식은 블로아웃식 대변기에 비해 세정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 등에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세정 밸브식 대변기는 탱크에 물이 저장되는 시간이 불필요하므로 연속 사용성이 많은 화장실에 주로 사용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세정 밸브식과 세정 탱크식의 대변기에서 급수 간의 최소 간격은 세정 밸브식 25mm, 자, 세정 탱크식은 10mm로 한다. 자, 그 다음 자, 여덟 번째, 세정 탱크식 대변기에서 세정 시 소음은 로우 탱크식이 하이 탱크식보다 로우 탱크식이 작죠? 하이 탱크는 크고. 자, 그 다음 자, 버큐움 브레이커의 역할은 이미 사용한 물의 자, 여기 하나 고칩니다. 자기 세정작용에 의해 상수계통으로 요 말은 맞죠. 자,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맞죠? 자, 요거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 세정작용을 요걸 바꾸죠. 역사이펀 작용에 의해. 자, 그래서 자, 9번 자기 세정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자, 요것을 고치고 뭐라고 한다?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9번 여기가 틀렸다. 자기 세정작용이 아니다. 자, 문제 하나 봅니다. 자, 1번 이거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법조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이럴 때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자,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 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배관 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어떤 경우에도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관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습니까? 일단 체크. 자, 3번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의 적당한 용량 및 경사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4번 배수 설비에는 배수, 트랩, 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맞죠? 자, 5번 콘크리트 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 구조체 실무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실무에서는 구조체에 놓고 괄호 넣기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멋을 미리 배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했어요? 슬리브죠. 그런데 법에서는 외국말을 쓸 수 없으니까 덧관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 맞는 것 같고, 자, 원칙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때는 수직으로 관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말은 항상 나오면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배관은 2번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은 이고 내용은 틀렸죠. 내용은 틀렸으니까. 자, 맞춰봅니다. 자, 이번에 1번. 주철관은 부식되지 않고 인장에 강하다? 자, 그러면 1번은 누구 얘기입니까? 부식에 강하고 인장에 강한 것은 무슨 관이다? 강관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자, 2번. 자, 내식성이 우수하며 관 내면이 매끄러워 마찰 손실이 적으며 스케일 생성이 적고 신율과 유연성이 좋아 진동이나 지진에 안전하고 동결 파손에도 강하다. 그래 놓고 뭐가 나왔다? KLM이 나왔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관을 얘기를 한다? 동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번.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염화비닐관. 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관. 그리고 자, 각유와 폴리에틸렌관이 있죠. 에틸렌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부틸렌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염화비닐관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게 뭐다? PVC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폴리에틸렌관은 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매설용 가스관에 노란색 플라스틱관이 있죠? 그것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입니다. 자, 그 다음 각유와 폴리에틸렌관은 우리가 뭐라고도 한다? 엑셀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각유화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유화를 시키면 열에 의해서 쉽게 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각유화 뭐다? 폴리에틸렌관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내역성이 아니라 내열성이죠. 죄송합니다. 내열성, 내야품성 등이 뛰어나며 온수 난방용으로 자, 난방용 온돌 파이프로 많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자, 비중이 PVC보다 가볍고 자, 충격에 강하고 그리고 자, 뭐보다는 PVC관보다는 내한성. 그러니까 추운 날에 충격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PVC는 내한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죠. 폴리에틸렌관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5번은 일반의 유체를 수송하는 관으로 호칭 지름과 두께에 따라 VG1과 VG2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PVC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5번은 뭐다? PVC관. 자, 이렇게 폴리부틸렌관은 무슨 관으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음용수배관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배관으로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미리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시공을 해보고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용수 배관, 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폴리에틸렌관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설치해놓고 봤더니 폴리부틸렌보다 유지 관리 가능성이 떨어지더라 이러냐.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밸브 4가지. 자, 게이트 밸브는 유체 저항이 적죠? 그렇죠? 주로 배관 개폐용으로 사용하고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2번째. 버터플라이 밸브는 자, 밸브 내부의 원판을 회전시킴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죠. 자,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 볼에 있는 구멍의 방향을 바꾸면서 개폐가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 체크 밸브에는 자,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윙형과 자, 리프트형은 무슨 배관에만 사용합니까? 자, 생각해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것은 수평 배관에 사용하는. 그래서 어디에만 사용한다? 수평 배관에만 사용하는
무슨 형이 있다? 리프트형이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하겠죠. 자, 그 다음, 자, 오수정화 설비로 갑니다. 자, 오수정화 설비는 여기는 몇 문제가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냐면 한 문제가 나오는 곳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25문제가 나오던 시절에는 꼬박꼬박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죠. 현대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건물에 오수처리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수종말 처리 시설 확충이 많은 곳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용어에 관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질 오염 지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그건 빠르게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조. 그렇죠? 오수 처리 시설. 이것 가지고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수는 항상 말씀드렸죠? 하수는 뭐보다 큰 개념이다? 오수보다 큰 개념이죠. 그래서 오수와 여기에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뭘 포함한다? 빗물과 지하수를 포함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하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수는 뭐냐? 자,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뭐라고 한다? 하수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수관로에는 함유식과 분류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분류식만 써놨습니다.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면 분류식. 그러면 함께 흐르도록 하면 함유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배수설비와 하수도는 다르다. 배수설비가 좁은 개념. 자, 이런 배수설비에다가 하수처리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다? 하수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배수설비를 한번 봅니다.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시설을 뭐라고 한다? 배수설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입시키는 것을 배수설비. 자, 그 다음 개인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건물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똑같이 하수가 있죠? 그런데 하수를 자, 유출 또는 뭐하기 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개인하수 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배수설비에다가 뭐가 더 들어갔습니까?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더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몇 가지만 확인해서 봅니다. 자, 1번 부유물질로서 오수 중에 현탁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 뭐라고 한다? SS. 자, 2번 수질 오염지표로서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를 의미하는 것은 DO. 용존 산소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 DO는 용존 산소량으로 DO 값이 클수록 오수의 정화 능력이 작다, 크다? 크죠. 우수하다. 자, 네 번째 오수 정화조의 성능은 자,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BOD는 낮을수록 우수하다. 자, 그 다음 부패 탱크 방식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순이죠. 자, 그 다음 장시간 폭기 방식의 처리 순서는 스크린, 자, 그 다음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의 순이다. 자, 요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봅니다. 1번. 자, 오수정화 설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를 의미하는 것 DO. 2번. 살수 여상형,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 여과형 방식은 자, 몰라도 뭐가 있습니까? 산화란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건 뭐다?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자, 3번. 교반은 폭기주에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키는 것이죠. 자, 4번. 스크린 침전 여과는 물리적 처리죠. 자, 그 다음 5번. 오수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유출수의 BOD는 낮을수록이니까 5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봅니다. 오수정화조의 성능에 대하여 옳은 것 나왔어요. 자, 1번. 장시간 폭기 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순서는 폭기조부터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스크린, 폭기, 침전, 소독조의 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번. 생물막법은, 자, 뭐가 있다? 활성온입법에 비하여 활성온이의 배출량이, 자, 활성온입법이 활성온이를 이용해서 정하는 방법이니까 활성온입법이고 활성온이의 배출량이 많습니다. 자, 활성온입법의 단점은, 그래서 이 활성온이의 처리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투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생물의 손실을 막고 활성온이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미생물을 고정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고정 생물막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앞에서 봤죠? 부패 탱크식 방식의 처리 과정은 뭐가 있다? 부여, 산소, 방. 자, 그 다음 4번. 앞에서 봤죠? 자, 오수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낮을수록은 틀렸죠. 유출수의 BOD는 낮을수록 우수하고, 교반은 폭기주에서 공기를 화학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 물리적으로 혼합시키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뭘 보자? 소방에 관한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소방에 관한 것은,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개요. 그러니까 소방설비의 분류, 화재의 분류, 그 다음에 소화기구, 이런 데서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완전히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요 26회 때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속수장치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스프링클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그렇고 옥내 소화전 설비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조금 더 한다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건 우리 핵심 예상 문제 풀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고 나머지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화재 분류가 나와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소화설비,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는 딱 이름을 보면 뭐가 나온다? 소리로 그 위험을 알린다. 이런 얘기죠. 빛이나 소리로 그 위험을 알리는 설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난설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피난구조설비에는 자, 피난기구가 있고, 그렇죠? 또 자, 인명구조기구가 있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유도등 및 유도표지도 있고, 비상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다. 자, 이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소화용 수설비가 있고, 또 한 가지 소화 활동설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문제가 아니라 옳은 지문입니다. 자동 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1.5m 이내 높이에 설치하죠. 자, 그렇죠. 그 다음, 자, 대형 소화기란
자, 화재 시 사람이 운반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한다. 그렇죠? 자, 3번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되는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자,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자, 이건 그냥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자, 수평거리, 방수압, 방수량, 저수량.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m, 0.17MPa, 130L/min, 저수량은 여기다가 20분을 곱해서 얼마다? 2.6 입방미터. 자, N은 한 층의 최대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개를 넣으면 두 개까지만 계산한다. 스프링클러는 자, 헤드 하나의 자, 수평거리는 몇 미터다? 3.2m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0.1MPa, 80L/min, 1.6 입방미터 곱하기 기준 개수 N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준 개수 아파트의 경우에는 습식으로서 10개 이상이면 기준 개수 몇 개까지? 10개까지로 계산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소화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해야 되죠. 자, 소형 소화기는 어떻게 된다?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것. 대형 소화기는 A급은 몇 단위? 10단위. B급은 20단위. C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화재에서 통상 A급이나 B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설치 간격도 봐야 되죠. 그래서 보행거리 몇 미터다? 소형 20, 대형은 30m 이내마다다. 자, 그 다음. 자, 제일 밑에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옥내 소화전 가지고 보는데 옥내 소화전은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보충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옥내 소화전의 구경은 자, 일반 배관은 50mm죠. 자, 그 다음 가지 배관은 40mm로 합니다. 그런데 괄호에 32하고 25가 나와 있죠. 이 괄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호스릴 옥내 소화전을 의미합니다. 자,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방수압과 방수량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방수압 얼마? 0.17MPa. 그 다음에 방수량은 130L/min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다르다? 관경만. 자, 대형은 자, 주관은 몇 밀리미터? 32mm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지 배관은 몇 밀리미터로 한다? 25mm로 한다. 그렇지만 자, 옥내 소화전의 경우 자, 연결 송수관과 겸용을 하는 경우에는 관경이 달라지죠. 주배관 몇 밀리미터로 하고 100mm로 하고 그리고 가지 배관은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65mm 이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몇 가지 확인을 해서 봅니다. 자, 4번.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또는 방수구라고 하지 않고 옥내 소화전의 밸브는 해도 똑같아요. 자, 2번. 옥내 소화전 성수구의 설치 높이는 성수구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바깥에 있는 거죠. 연결 성수관의 높이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다? 0.5에서 1m로 합니다. 자,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 수평거리는 25m 이내로 하고 자, 7번째. 자,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는 가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 등은 무슨 색? 적색 등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소화전 내에서 설치하는 호스의 구경은 40mm. 자, 호스릴은 25mm로 합니다. 자,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 방수량은 130L/min 이상으로
하죠. 자, 그 다음 체질운전 나오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때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체질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설치 높이와 관련된 숫자들이 있죠. 자, 1.5m 이러면, 자,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의 밸브. 자, 그리고 유도등 중에, 자, 피난구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높이는 1.5m 이상이죠.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0.8에서 1.5m 그러면 뭐다? 알람 밸브실. 자, 발신기,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비상 콘센트의 높이는 얼마? 0.8에서 1.5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0.5에서 1m는 일반적으로 보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계의 높이도 똑같아. 0.5에서 1m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0mm 겹치는 것, 아스팔트 방수나 방수층이나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의 겹침이음은 항상 뭐다? 100mm다. 도마방수도 100mm로 겹칩니다. 도마방수도.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피난기구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째를 보면 다수인 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2인 이상 하강하는 기구를 뭐라고 한다? 다수인 피난장비라고 하고, 구조대. 그러면 자,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 형태로 만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피난 사다리는 긴급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자, 13번째. 승강식 피난기란, 자,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라고 하고, 자, 14번째. 간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 중, 자,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죠. 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나오면 완강기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아, 문제가 좀 되네요. 자,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 쉬시죠.